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자를 가지고 중심으로 2번 소주제로 끝없이 탐색하고 흡수하는 영혼, 두 번째 내면의 좋은 생각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했습니다. 강의를.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세상은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자신을 허락한다. 이 소주제도 작은 또 주제로서 첫째, 괴테의 첫 번째 조언,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 조언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방향을 정하라. 세 번째 조언, 초심을 잃지 말라. 네 번째 조언, 환경을 탓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괴테와의 대화 그 두 번째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1562회차 유튜브 동영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1562회차입니다. 세상은 보려는 자에게만 자신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보고 싶은 지점에서 상황을 읽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상황 읽기를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상황을 자신이 보고 싶은 곳에서 시작해서 읽다가 보기 싫은 곳이 나타나면 읽기를 멈추고 외면하고 맙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죽는 날까지 변화를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산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괴테는 에커만에게 세상을 완벽하게 탐색하고 제대로 흡수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괴테의 조언은 욕심을 버려라 이것입니다.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신인 작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작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한 방을 날리고 자신의 이름을 빠르게 문단 중심에 올리고 싶은 욕심을 가진 신인 작가들이 많습니다. 에커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믿었고 괴테를 스승으로 삼아 빠르게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에커만의 마음을 간파했던 괴테는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하며 대작에 대한 욕심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대작을 쓰는 것을 피하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재능과 탁월한 노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도 대작 앞에서는 고생하는 법이기 때문이네. 나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고 있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는지 라고 괴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대작 파우스트를 집필하는데 6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수십 권의 소설과 시집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만 착실히 했더라면 100권의 책이라도 썼을 텐데 말이야 라며 욕심에 눈이 멀어 현재를 아깝게 허비하는 이 시대의 모든 창조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남겼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현재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작가의 마음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사상이나 느낌은 그 모두가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큰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모든 사상을 등지고 생활 자체의 안락함까지 잃어버리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려는 것이 거대하고 웅장할수록 전체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긴장과 정신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그것을 막힘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생활 환경과 정열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작에 대한 욕심은 글을 쓰는 작가에게만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보통 직장인들도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서 반드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직원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서툰 자신감이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에는 10년 전 혹은 20년 전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입사한 선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성과가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역량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색가가 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물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색가라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경시하고 약간의 재능으로 쉽게 사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결과에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 단련된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정해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사색에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 가기로 합시다. 소주제 두 번째, 괴테의 조언,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방향을 정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괴테는 에커만과 1000번을 만나며 말이 아닌 가슴으로 소통했습니다. 결국 배움이라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뜨겁게 만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슴으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괴테와 에커만은 서로에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 덕분에 말이 아닌 가슴을 통해 모든 것을 전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에커만은 스승에 비해 자신의 문학적인 소양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괴테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에커만이 괴테를 1000번이나 만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얻고 그것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기록해서 책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덕분입니다. 그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괴테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풍성함에 견주어 볼 때 내가 그 중에서 글로 옮겨 적은 것은 실로 미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마치 두 손을 활짝 펴고 신선한 봄비를 잡아보려고 애쓰지만 빗물의 대부분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고 마는 소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에커만은 말합니다. 에커만은 지적인 수준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괴테의 존재와 도저히 스승을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낮은 수준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척, 해본 척을 하는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척하는데 모두 소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괴테는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고 원래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기묘한 요구라고 말하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평생을 그 어려움과 싸우며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아는 것이 배움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배움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일세 내 분야가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어. 내 자신의 분야에만 힘을 쏟아야 했던 거야. 내가 암석을 수집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일에 시간을 썼더라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을 테지 라고 괴테는 말합니다. 괴테는 그가 가진 엄청난 사색가적인 능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열정만으로 덤빈 수많은 사소한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커만에게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며 배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론이 탄생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괴테의 조언은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움의 방향을 정하고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일가를 이루고 나면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성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초심을 잃고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심은 처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중요합니다. 괴테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커만에게도 명성과 지위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자한 명성, 높은 지위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나의 모든 명성과 지위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의 견해에 침묵하는 것뿐이었네 라고 괴테는 말합니다. 사실 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의 대화조차 아주 사소한 오해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이고 또 한 사람은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열정만 가득한 청년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1000번이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1000번을 만날 수 있었던 힘 중 하나는 괴테의 초심에 있었습니다. 괴테가 에커만을 배려하며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괴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도 2000년 정도의 나이였을 때 나를 성장시켜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지 하고 과거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초심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만약 괴테가 초심을 잃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 에커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문호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지점까지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모든 것도 그 안에는 1에서 1000까지의 과정이 있으며 1000개의 과정을 모두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에서 20까지, 어떤 사람은 930에서 945까지 보고 싶은 지점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수천 명씩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힘만 나의 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인맥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럼 그가 가진 생각은 그의 것이고 나의 생각만 나의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왜 굳이 바뀌지도 않을 남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가요? 그건 그저 그 사람의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1에서 30을 보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870에서 900까지를 보며 살아온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당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괴테의 네 번째 조언으로서 환경을 탓하지 말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괴테와의 대화 말미에는 괴테가 말년에 건강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는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자주 피를 토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60년 동안이나 집필하고 있는 파우스트를 탈고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괴테는 굵고 강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지상에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죽음에 외쳐라. 당장 물러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강력한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고 그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 파우스트를 탈고했던 것입니다. 그의 엄청난 생각의 힘이 죽음까지도 물러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살기 좋은 시절이었잖아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괴테가 살았던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대두
같은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의 청춘들이 힘들게 살고 있듯이 당시 독일의 청춘들도 격동을 겪으며 고통에 빠져 방황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았고 미래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을 부정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았지만 괴테는 격동기 속에서 여느 작가와는 다른 깊이의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문학보다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던 독일 문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귀족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평민이 귀족이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33세에 귀족의 지위에 올랐고 귀족의 존경을 받는 대문호로 성장했습니다. 괴테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다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내 생각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해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수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오로지 괴테의 위대함만 느낀다면 그건 이 책이 가진 가치의 50%만 얻는 것입니다. 괴테와 무려 1000번의 대화를 하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종이를 꺼내 기록하고 더 깊은 지식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던 에커만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고의 사색가가 되겠다는 지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승 괴테를 향한 에커먼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괴테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에커만은 괴테를 1000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라도 더 만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근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지식은 내가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얻는 것이고, 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비로소 풍성한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출수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괴테 같은 대문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목회 사역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어온 그런 목회가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혜가 풍성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